Distinguished guests, 신사숙녀 여러분, 예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켈리 팍입니다. 오늘 MC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례 심포지움에 사회를 맡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의 개원 37주년을 기념해 과학기술과 안보를 주제로 2024년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상과 대응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심포지움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상을 살펴봄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과학기술 및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늘은 진화하는 지역의 보안, 역학 관계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식견과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태피가 주최하는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움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태피 양승우 원장 직무대행 겸 부원장님의 개회사로 2024년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움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박사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양승우 원장입니다. 오늘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듯한 날씨인 것 같아 정말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4년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환영사를 해주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님, 본 행사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주한 미국 캐나다 윌콥 경제공사 직무대리님, 주한 캐나다 대사관 루슬란 카츠 참사관님, 주한 호주 대사관 도널드 로우 국방과학기술 참사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귀중한 논의장을 열어주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송치웅 선임연구위원님, 과학기술외교안보연구단 성경모 단장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본부 줄리아 부 선임연구위원님, 또한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실 세피 박환일 글로벌 혁신 전략연구본부장님, 미국 아틀란틱 카운슬 마르크스 갈로스카스님, 호주 전략정책연구원의 아피아 아칸드 연구위원님, 도쿄대학교 이가라 아키라 교수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경림 미주아시아 협력 담당관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유현정 연구위원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연구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서 개최하는 2024 글로벌 심포지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제19회를 맞이하는 오늘 스태피 글로벌 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과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의 부상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최근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은 기술안보 이슈와 AI 및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의 부상으로 인하여 변혁의 칼날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경쟁과 협력이 있습니다. 어제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3국 공동선언 또한 인적 교류, 경제통상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등을 주제를 다루고 있어 경제 블록화 시대의 다각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및 국제협력을 통한 협력의 시너지 확대가 핵심 현안 정책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글로벌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기술별 가치 사슬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협력 관련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글로벌 심포지엄을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과학기술과 안보 간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신흥안보는 경쟁 우위 기반의 국가 안위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결정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인도 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과학기술 협력과 안보 강화 전략은 현재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가치동맹 관련 해당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기술 동맹의 관점에서 인도 태평양 영내 행위자와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경제, 기술, 환경, 안보 등 복합적인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협력, 국제 기술 표준, 데이터 거버넌스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외교적 역량과 방향성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 스테피 글로벌 심포지엄을 통해 국가 간 해당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연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행사가 국내의 저명한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와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연구원의 담당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양승우 부원장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의 정책이 글로벌한 정책과 더욱 널치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인문사회연구소의 신동천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신 박사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맡고 있는 신동천입니다. 2024년 저희 NRC의 연구기관인 스테피의 글로벌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느라 수고하신 양승우 부원장님과 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축하하기 위해 직접 참석해 주신 윌콕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직무대리님, 루스란 카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님, 호주 대사관 도널드 로우 박사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세실리아 강 경제 담당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실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는 과학기술과 안보, 인도 태평양 전략의 부상과 대응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중 전략 경쟁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기술 안보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경쟁 구도로 인한 경색 국면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새로운 협력 구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안보적이고 경쟁적인 측면이 강조됨과 동시에 국가 단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제 및 외교의 다변화 인식 속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전략은 한국의 대외 전략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 우방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과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더욱 높이고 취약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태피는 2001년 이래 지금까지 총 19회에 걸쳐 글로벌 심포지움을 개최해 오며 각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기술 혁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연간 행사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당면 과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비전을 심도 있게 다루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과학기술과 안보의 밀접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의 역할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스태피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과 심포지엄에 직접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천 이사장님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이벤트를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동천 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한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대리 윌컵 경제공사관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경제공사관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와, 정말 많이 모이셨네요.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돼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위기빈 여러분. 먼저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양승우 부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스태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신동천 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과학기술과 안보입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과 영국은 AI 서울 서밋을 공동 주최했습니다. AI 서밋에서 전 세계 많은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지도자들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의 안전성 테스트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서 기술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었던 RSA 컨퍼런스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기술이 지정학의 핵심 그리고 모든 핵심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각 국가의 안보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경제,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지구를 더욱 견실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활용해서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고 보건 결과를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발전시키고 응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기술 및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 21세기 역사적인 투자를 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 그리고 칩스 법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3조 5천억 달러 이상을 향후 10년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미 파트너십을 많은 한국 기업들과 맺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최근 발표에 따르면 64억 미 달러의 연방 지원을 삼성이 대텍사스주 델러에 투자 대가로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총 투자 금액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의 칩스법 산하 보조금입니다. 미국은 활기차고 개방적이고 안전한 기술의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기술 외교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과학기술을 국가 안보 전략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 태평양을 건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혼자서 이를 해낼 수는 없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할 때 미국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제 첨단 연구와 또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또 동맹국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공동 연구와 교류를 확대하고 기술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끊임없는 공동 연구가 생명공학, 반도체 등등 여러 분야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새로운 지역 파트너를 모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서밋에서 저희는 새로운 한미일 3국 기술 협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동경대학교, 그리고 시카고대학교가 함께 새로운 양자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3국 기술 대화를 인도, 미국 그리고 한국과 함께 개최를 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핵심 그리고 신흥 기술을 촉진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기술이 이제 외교 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의 인태 전략에 따르면 과학기술 협력 강화와 디지털 격차 해소는 9가지 핵심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문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입니다. 한미 양국은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해야 됩니다. 이달 초 블링컨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임무는 간단합니다. 기술을 선하게 사용하자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비전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최 측 스태프에게 감사드립니다. Very much for those kind. 네, 따뜻한 연설을 해주신 윌콥 공사관님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사관의 양국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다른 축사를 해줄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루즐란 카츠 주한 캐나다 대사관 정치경제공보 참사관님의 축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참사관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내위기빈 여러분, 오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프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고 또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과학기술과 안보, 인도태평양 전략 부상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 정치경제 참사관 루슬란 카츠입니다. 함께 저와
온 동료들 또 대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스태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캐나다가 오늘 대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과학기술과 안보 분야에서 적극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의 탄탄한 과학, 기술, 혁신, 생태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이 글로벌 리더인 캐나다는 이 분야의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이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의 역학관계, 도전관제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산업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새롭게 재편하고 사회에 역학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는 목격해 왔습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STI는 정밀 의료와 원격 의료를 통한 의료 혁신에서부터 청정 에너지 솔루션과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지속가능 개발 추진에 이르기까지 현 시대에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강력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분명히 과학기술 안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점점 더 상호 연결돼 있고 또 경제 안보 이제 각 지역, 국가, 전 세계 이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기관, 번성하는 기술산업, 혁신적 연구 생태계는 한국을 포함한 국제 파트너와 캐나다가 적극 협력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전 세계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아가서 상호 혜택을 위해서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완화하고자 그리고 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로 가치와 상호보완적 강점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과 캐나다는 논의에 건설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TNI 파트너십 더욱 심화함으로써 양국은 혜택을 볼 겁니다. 2016 한 캐나다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은 지대한 이정표였습니다. 먼저 공식적 틀을 마련해 주어서 여러 전략적 분야에 걸친 협력을 도모해 주었습니다.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첨단 제조, 보건, 생명과학, 정보통신 기술 등 여러 분야에 거쳐서 협력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협약은 나아가서 지식과 전문 지식의 교류를 촉진할 뿐만이 아니라 혁신과 기술 발전이 주도하는 미래에 관한 공동의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STNI 협약은 2년마다 열리는 STNI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캐나다 밴프라고 산악지대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 달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의 주요 STNI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연구 보완을 포함한 전문 지식을 교환하고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안보, 그리고 외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 교류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 12월 한국이 발표하고 나서 저희 캐나다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에게 있어서는요, 적극적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파트너가 되어서 좀 더 적극적 참여를 하고 싶습니다. STNI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주요 목표에는 캐나다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 공동혁신 프로젝트와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상용화, 지향 연구개발 파트너십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양국 협력의 중요성은 이미 최근 몇 년간 중요한 외교적 교류를 통해 강조되어 왔습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께서 캐나다를 방문을 하셨을 때 첫 번째 방문했던 곳이 바로 토론토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제프리 힌튼 명예교수님과 같은 연구자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제 힌튼 교수와 같은 딥러닝 분야의 선구주자 같은 연구학자들과 같이 회동을 하여서 끈기와 집념이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한국 노력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또 1년 전 트루도 총리 방안에 대한 답방으로 경제, 안보, 과학기술, 정보, 기후 회복력,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양국이 좀 더 협력하고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공동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양국은
한국과 캐나다 간에 있어서 최고 높은 수준의 즉 정상과 정상 간의 안보 대화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과학기술 그리고 또 안보까지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습니다. 또 국가 AI 전략을 도입한 최초의 국가로서 20억 달러를 2017년부터 투자해 왔고 AI 그리고 디지털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책임감 있는 AI를 도입하자는 이 운동을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또 최근 AI 디지털 정책센터의 역할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인공지능과 민주주의 가치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과 함께 80개 중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또 AI 안전에 대한 노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캐나다는 2024년 연방 예산에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첨단 AI 시스템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할 새로운 캐나다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좀 더 다른 신생 AI 안전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한국이 개최했던 지난주 AI 서울 서밋 성공적 개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트루도 총리께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던 리더스 세션에서 연설을 하셨고 또 5월 20일 AI 서울 서밋 AI 글로벌 포럼에서 캐나다 혁신 과학 경제개발부 저강급 관계자가 대표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대표단은 한국의 고위급 인사와 또 관계자들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고 또 함께 손을 잡고 STNI 이니셔티브와 AI 안전성 강화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는 글로벌 기술 혁신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캐나다와 한국은 내년에 각각 G7과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우리의 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힘을 활용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넘어서 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파트너십 강화할 수 있기를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한국과 이제 캐나다가 함께 내년에 G7과 APEC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좀 더 여러 분야에서 장벽도 없애고 좀 더 글로벌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기회를 포착합시다. 그래서 과학과 기술의 힘을 적극 활용합시다. 나아가서 지속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번영하는 미래를 인도태평양 그 이상 지역에서 확보합시다. 감사합니다.